앞줄에 미모가 아름다우신 분들이 앉아 계시면 왠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이제 강의가 잘 되거든요.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네, 자기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니까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인간의 소통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저하고 이제 교감하는 시간. 중요한 것은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저의 소망대로 앞줄에 앉으셨기 때문에 앞줄에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예배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 뒷줄부터 해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외모의 평균값을 까먹는 사람들을 주로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적을 당하시면 내가 이 반에 외모의 평균값을 까먹는 사람이로구나. 저는 삶의 가치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황금 만능주의고 하나는 외모 지상주의자입니다. 네. 굉장히 천박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요. 그냥 뭐 처음에 좀 웃자고 마음을 좀 열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하고 즐거우시기 때문에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해봤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인사동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그 힐링 토크 콘서트를 한 30여 차례 이상 진행을 했는데요. 인사동에서 진행했던 토크 콘서트는 문화관광부에서 뭐 돈 받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특히 이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행복에 대한 전문가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 5,000명 왔습니다. 뻥인 거 아시죠? 네. 뒤에 공 하나를 지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통 콘서트를 하는데 방식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그 자기가 말하자면 그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 아니면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 이런 걸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출을 하면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가수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사연을 하나 이렇게 딱 제가 뽑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17살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런 이제 임팩트 있는 사연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연을 고르면서 이 사연을 마지막 토크 주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연의 내용인 즉슨 17살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롭다 라는 주제네요. 혹시 용기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드릴 테니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연애 박사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괴로우신지 한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이크를 딱 줬더니 야자인데요. 야자. 여자가 아니고 야자. 17살 여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야자 때문에 괴롭다. 이걸 제가 여자로 잘못 읽은 거죠. 여자로. 네, 외모 지상주의자라.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창피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 그 친구는 분명히 17살 야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근데 그거를 맨날 여자만 밝히는 분의식이는 여자로 읽은 거죠. 이게 우리가 삶의 메시지를 잘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원들이나 학생들을 상대하시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그리고 행복한 소통의 근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꼭 학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벗들과 함께 여러분 행복의 80%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성공을 해도 그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80%의 삶은 관계를 통해서 오거든요. 인간관계.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질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느냐? 소통의 질이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에 매우 이제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이제 그런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좀 나눠보자. 소통의 시작이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인상을 판단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볼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얼굴이요? 네, 얼굴 중에서도 어디를 먼저 볼까요? 눈입니다. 눈 중에서도 어디를 볼까요? 눈동자, 눈동자. 사슴처럼 초롱초롱한 맑은 나의 눈. 네, 우리 선생님도 분명히 초롱초롱 맑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요. 눈을 바라보는데요. 사람은 눈동자보다 오히려 눈썹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사람을 보면서 0.3초 안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외모가 좀 돼. 이렇게 이제 딱 그 사람이 좋은 인상을 가졌는지 나쁜 인상을 가졌는지 판단을 하는데 주로 눈썹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눈썹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은 되게 눈썹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네요. 네. 눈썹을 이렇게 딱 뵈니까 문신한 분도 계시고, 네. 물론 야매로 한 것 같습니다, 문신은. 네. 그래도 눈썹 관리를 되게 잘 하셔서 좋은 인상들을 다 갖고 계시고요. 이제 소통의 시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소통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용기 있으시면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틀리실 겁니다. 네, 말, 경청. 여러분들 교육 되게 잘 받으셨네. 또 뭐가 중요할까요? 말과 경청, 또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태도. 태도, 그렇죠. 태도도 중요할 수 있고요. 또? 네? 아이 컨택. 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에 있어서 다 중요한 건데, 저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본인의 건강성, 본인의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요,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면서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내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 밤나무 밑에서 밤 줍고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 줍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 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나거든요. 여러분 정서는 학습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정서는 학습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굳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을 붙이기에 앞서서 엄마 아빠가 어떤 정서적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소통도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인간을 만나서 내가 여기 그 인간 알죠? 누군지?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인간하고 사시잖아요? 네, 그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엄마나 아빠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을 잘할 것이며 더더욱이 직장에 가서 아름답고 건강한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나의 건강성, 나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의 행복이다. 행복이다. 제가 이제 그 어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드림 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3회기 정도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찾는 분들에게 희망과 꿈, 용기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진행을 하면서 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6학년 후반 정도 되시는, 요새는 6학년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할머니라고 하기 너무 죄송해요. 저는 무조건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사님. 좋잖아요, 여사님. 그래서 그런 어떤 여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며느리는 ADHD, 과잉행동장애가 무척 심한 며느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학습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전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아이들에게도 학습이 되어가지고 아이들도 ADHD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아들 내외는 양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여사님이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쭉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여사님에게, 그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쳐 있으십니다. 너무 많이 지쳐 있으시고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 생각보다는 그 마음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 좀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딱 얹게 하고, 너무 힘들지.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정말 애썼어. 내가 너를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나에겐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가슴에 손을 얹는 것까지는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애쓰고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잘 돌봐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보듬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손을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침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침이, 제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마음에 침을 놓거든요. 그래서 침이 딱 제대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걸 건드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벌벌벌벌 떨어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케어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보듬어주고 내가 나의 행복을 조금 관리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용기를 내서 그 몇 마디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아까 질문하기 전과 지금 질문한 후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사이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 짧은 그 몇 분 사이에 내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게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공간이 생겨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명소통에 대한 강의를 한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이 강의실을 나가는 그 순간 저기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우리 멋진 스텝에게 딱 반납하고 나가신다고 말이에요. 강의 내용을.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 이걸 조금 여러분들 간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수원으로 강의를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하철에 한 50대 중반 정도의 아저씨가 등산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등산을 갔다 오시니까 당연히 피곤해서 잠을 자겠죠? 근데 입을 쩍 벌리고. 제가 어려서 별명이 입 큰 아가리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기에 붙어있는 이 신체 부위에 대해서 입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아가리다. 이것에 대한 공식 명칭은 아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사분도 저만큼이나 아가리가 크세요. 그래가지고 이 입을 벌리고 딱 잠을 자고 계신데 옆에 한 20대 초반 정도의 청년이 있었거든요.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아저씨가 입을 딱 벌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청년이 손가락 하나를 넣었다 뺐습니다. 그 아가리 속으로.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분도 한 50대 중반 정도의 아주머니였는데요. 그 청년에게 이러는 겁니다. 2개를 해봐라. 2개를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못해요. 내가 책임질게 해봐.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청년이 정말 용기를 내서 손가락 2개를 아저씨 입속에 넣었다가 뺐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3개.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이야. 자, 한국 사람들 화끈하잖아요. 3개, 4개는 건너뛰고 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었다 빼봐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못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한번 해봐. 괜찮아. 저 사람 꼴통 같아. 괜찮아. 모를 거야. 한번 해봐.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그 청년이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남이 집 금고 털 때 저렇게 조심스럽게 금고를 털면 백발백중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입 잠깐 벌려보실래? 그게 정말 그 남의 집 금고를 털듯이 손을 이렇게 하고 그냥 아저씨 입속에 살짝 넣었다가 살짝 빼는데 수원역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 왔어 여보 일어나. 다 왔어 여보. 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잘했지 엄마 이러는 겁니다. 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모자 사기단. 단군 일의 최고의 모자 사기단. 엄마하고 아들하고 짜고 누구를 골려준 거예요? 아빠를 골려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은 매우 행복한 가족이다.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오후에 20살 먹은 청년이 엄마 아빠하고 함께 등산을 갔다 온다? 여러분 이거 동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애들이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엄마 아빠하고 어디 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어디 한번 데리고 가려면 아주 전쟁입니다. 그런데 20살 먹은 청년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일요일날 잠도 자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엄마 아빠하고 등산을 같이 갔다 온다? 이거는 흔치 않는 일이에요. 각 도에 한 가족씩밖에 없습니다. 충청도에 한 가족, 네, 경기도에 한 가족, 네, 그런 흔치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굉장히 행복한 가족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누가 할까? 자, 첫째는 아빠가 제 역할을 잘해서 그 가정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용기 있게 한 두어 분. 네, 좋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역할을 잘해서 그 가족은 행복하다 하면 손 들어 보세요. 엄마가, 네, 좋습니다. 아니다. 아들이 잘해서 그 가족은 행복할 것 같다 하면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안 드시는 분은 뭔가요? 그 가족은 또라이 가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족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행복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첫째,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거리. 여러분들 요새는 TV도 각자 방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이제 등산을 함께 하는 거리가 있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가장이 열린 태도를 가지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훈련을 아마 지속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장이거나 권위적인 아빠 같으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짜고 아빠를 골려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가정에서는 어디를 갈 때 아빠가 맨 앞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2발자국 뒤에서 엄마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서너 발자국 뒤에서 아이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다가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빨리 와 이놈 새끼,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냥 아유 어디 데리고 가려면 아주 그냥 미치겠어 하고 혼자 막 궁시렁거리고 이제 가죠. 근데 행복한 가족은 어떻게 다닐까요? 가족들끼리 걸어 다닐 때 거의 같이 걸어갑니다. 엄마 아빠가 똑같이 나란히 걸어가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중요한 것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매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뭐 소통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소통의 근본적인 출발이 자신의 행복으로부터 비롯되고 자신의 건강으로부터 비롯되고, 그게 이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제 대단히 이제 그 소통에 대한 능력, 그리고 소통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제가 조금 이렇게 호구조사를 잠깐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결혼하신 분? 아, 네. 대부분 결혼하셨군요. 내리시고요. 이혼하신 분? 안 계시는군요. 아, 나 재혼하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안 계시는군요. 자, 어쨌든 그런 행복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 내에서 구성이 되는데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통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첫째는 삶의 순간을 음미하라. 따라 해보실래요? 여기 1분단 매우 모범적이고 서울대 법대생과 같은 표정으로 저를 몰입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삶의 매 순간을 음미하라. 자, 잘하셨습니다. 자, 2분단도 한번 해보시게요. 따라해 보세요. 삶의 매 순간을 음미하라. 제가 이제 그 젊은 나이지만 그 이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인생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산교육청에서 부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3회기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제 아빠들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그날도 그 부부 힐링 캠프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서산교육청에 딱 들어가는데요. 아우, 달이요. 달이 정말 쟁반 같은 달이 두둥실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음미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보름달을 보면서, 야, 어쩌면 보름달이 저렇게 아름답게 꼭 나를 위해서 떠 있는 것 같은 그 이제 흥취에 흠뻑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러 두 엄마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예 엄마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 보름달 좀 감상하고 들어가세요. 그럴 때 한 엄마가 힐끗 보더니 내일 보름이구만요. 뭘 하고 싹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보름달인지를 모르냐는 거죠. 알잖아요, 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름달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 그 흥취에 빠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보름달인 줄 알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제가 이제 합덕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강의하기 전에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학부모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개해 주시냐면 제 프로필을, 잠깐만요. 프로필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문은식 소장님은요, 활동 좀 했고요. 방송 좀 했고요. 책도 좀 냈고요. 좀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고 딱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졸아. 근데 묘하게요, 묘하게. 이렇게 엄마들이 막 웃고 박수 칠 때는 막 조시다가 딱 일어나서, 그래요. 하고 또 졸고, 그래. 하고 딱 졸고. 이게 뭐죠? 건성건성한 거죠. 건성건성. 보세요. 강사가 갔는데, 그리고 프로필이 쫙 있는데 그 프로필을, 활동 좀 했고요. 방송 좀 나왔고요. 책도 좀 냈고요. 소개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건성건성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음미하지 못하고 건성건성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친구,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들 애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애들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몰입해서 잘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저에게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요구르트를 아이들에게 쫙 나눠주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요구르트를 이렇게 빨아먹는데 한 아이가 요구르트 껍데기를 정말 정성스럽게 아까 그 총각같이 그 금고 털었던 아빠 입 금고 털었던 총각같이 정말 정성스럽게 요구르트를 딱 벗기더니 여러분 그 요구르트를 음미하면서 먹는데요. 저는 그 표정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난생 처음으로 요구르트를 먹는 아이같이 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요구르트를 먹는 아이같이 요구르트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딱 먹고 털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 친구야 이 터는 거 아빠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한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인생을 아는 거죠.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내가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음미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미란 어떤 뜻이냐면 깊고 천천히 느끼는 것을 음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지금 깊고 천천히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행복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삶의 순간순간을 깊고 천천히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연수를 갔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는데 벌써 이제 낙엽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낙엽을 밟으면서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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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그 낙엽 밟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제 삶을 음미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서울의 그 불타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노을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리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삐 갈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한강변에 있었거든요. 그 한강변에 그 노을을 좀 마음껏 음미하다 가보자. 그게 제 습관이에요. 뭐해도 그게 저는 음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노을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 한강변에 탁 서가지고는 저 친구하고, 저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저 친구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그렇게 이제 한강변에 탁 내려가지고 그 노을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지. 그 노을을 한참 바라보는데, 제가 또 시인이거든요. 시 한 편이 딱 떠오르는 거죠. 네.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너뿐이야. 그 다음 뭐예요?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여러분들 시인이 별게 아니고요. 삶을 음미할 수 있으면 시인의 감성이 생깁니다. 시인의 감성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사람들은 정말 무슨 고속도로에서 200km 정도로 달리는 사람처럼 쭉 달려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그걸 모릅니다. 근데 삶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거죠. 은밀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한 잔 마시든 아니면 산책을 하든 뭐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음미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올 봄에
그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걸 느끼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요.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래서 정말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음미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벚꽃을 딱 치더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에 눈을 좀 열고 귀를 좀 열고 마음을 좀 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음미할 수 있는 순간들 1박 2일 동안 아마 그런 충분한 시간 그리고 본인에게 허락해 주세요. 삶의 순간을 음미하라고 깊고 천천히 느끼라고. 옆에 있는 짝꿍에게 별로 친한 것 같진 않지만 네, 옆에 있는 짝꿍에게 나는 주로 어떤 순간을 음미하는지 잠깐 이야기해 보실래요? 나는 주로 나 마약해. 나 본드도 해.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옆에 있는 짝꿍들에게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옆에 있는 짝꿍들에게 나는 어떤 삶의 순간을 음미할 때 행복한지. 야동이지 뭐 야동. 네. 야구 동영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동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